15발 사격 실시하겠다. 혹시 뭐냐? 구조하는 적 발견! 사격 실시! 최근 한국이 야간 투시경의 핵심 부품을 독자 개발하려 하자 미국과 유럽의 몇몇 기업들이 기술 협력과 부품 공급을 갑작스럽게 중단하거나 비합리적인 조건을 들이밀었던 사례가 밝혀져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는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던 과거 한국 방산의 약점을 이용해 기술 갑질에 가까운 압박을 행사한 것으로 군사 분야 핵심 센서 기술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이 자신들의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려 한다면 우리는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직간접적 압박이 가해졌다는 뒷이야기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카이스트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차세대 적외선 센서 기술을 무려 85배 이상 높인 형태로 개발에 성공하면서 더 이상 해외 의존 없이도 독자적으로 무기 체계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야간 투시경 열영상 센서 등은 미군이나 프랑스, 이스라엘 같은 군사 강국이 사실상 시장을 과점하고 있었고, 이 기술을 얻으려면 높은 로열티와 제한적 협력같이 항상 절대을의 입장에서만 제품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수출도 해당 국가의 통제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갑질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간 차근차근 국내 연구기관과 대학 방산업체들이 손을 맞잡고 기술 축적을 이어오면서 드디어 이번에 게임 체인저로 불릴 만한 적외선 센서 성능 혁신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극저온 냉각 장치 없이 수만 배 민감도를 낼 수 있는 비냉각형 센서를 갖출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100% 해외 기술에 의존해 오던 광증폭 센서의 국산 기술 성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사무기 분야에서 열영상 센서는 상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방대한 분야에 넓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한국이 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런 반문을 하실 겁니다. 세계 최강의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이 왜 그런 센서 하나를 개발하지 못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열영상 센서는 적외선 신호를 감지하여 어두운 환경, 악천후 연막 속에서도 적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어 야간 전투와 은폐된 적의 식별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정밀한 적외선 감지 소자와 고성능 광학 설계를 통한 실시간 신호 처리, 알고리즘 능력이 필연적입니다. 즉,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야 개발 가능하며 특히 냉각형 센서는 초저온 작동 설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극한의 군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내구성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접근성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대량 생산 체계도 필요한데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가 국내에는 없었고 결정적으로 해당 원천 기술력이 없었던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열영상 센서 개발은 고비용과 높은 기술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도전적 과제로 남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현대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밀 탐지 능력이나 스텔스 추적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생존성 강화가 필연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가 새로운 열영상 센서를 개발하게 된 것인데요. 그럼 이번에 공개한 콜로이드 양자점 활용 광다이오드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고 방산 분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빠른 전개 속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구의 핵심은 콜로이드 양자점을 이용해 미약한 적외선 빛을 전자신호로 증폭하는 기술을 극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양자점은 반도체 나노 입자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 방출할 수 있어 센서 분야의 혁신 물질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 양자점을 실제로 고성능 적외선 센서에 응용하려면 전자 이동 속도가 느리고 불안정한 결합을 안정화해야 하는 난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전통적인 적외선 센서는 열잡음이 심해서 제대로 된 민감도를 내려면 극저온 냉각이 사실상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연구진이 바로 이 열잡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발란체 다이오드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아발란체 다이오드는 역방향 전압이 임계값을 초과할 때 아발란체 붕괴 현상을 이용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고전압 보호 신호 증폭,
또는 고속 스위칭에 사용되며 고속 응답성과 높은 전압 저항성이 특징입니다. 즉 전자가속도를 크게 높여 운동 에너지를 극대화한 뒤 양자점을 활용해 전자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빛을 증폭시키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고성능 증폭형 센서는 극저온 냉각 없이도 85배 이상의 감도를 달성함과 동시에 일상 온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군사적 응용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야간 투시경이나 열영상 조준경은 물론 저격수 스코프나 무인기 정찰 시스템, 미사일 시커 등 적외선 센서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냉각식 센서보다 훨씬 간편하게 쓸 수 있어서 전투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실 열영상 센서는 국방 분야에서 전력 차이를 결정짓는 기술로 각광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한국이 해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적외선 센서는 어둠 속의 표적을 빨리 탐지하고 식별해야 하는 전장 상황에서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첨단 야시 장비 부족으로 인한 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사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도입하던 열영상 장비에 핵심 부품 공급이 끊기자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의 야간 전투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첨단 야투경과 열영상 시스템을 지원받아 밤에도 적군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해 효과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간 전투 능력 격차가 전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 전쟁 사례가 명확히 보여준 셈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핵심인 광증폭 기술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했던 한국 역시 과거에는 제한적 공급에 시달렸다는 점입니다. 군에서 운영 중인 K1A1이나 K2 흑표 전차의 열영상 장치도 한때는 고가의 외산 부품을 상당 부분 들여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고 비냉각형 센서는 아예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냉각 방식을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실전에서 운용하기에도 부담이 큰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카이스트의 이번 콜로이드 양자점 돌파구로 냉각 장치가 없는 비냉각 센서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전 세계적으로도 실용화하기 까다롭던 첨단 센서의 대량 양산이 우리 손으로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수출 통제 없이 무인 포탑 시스템이나 RCWS 등에 장착되는 소형 센서도 고성능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적의 공대지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의 열 흔적을 조기에 포착하는 고고도 대공방어 미사일 시커 위성 기반 감시 장비 등에도 적용이 가능해 그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전장은 점점 현대화되어 초동 대응이 중요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공격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센서 성능이 곧 생존력과 직결됩니다. 단 몇 초의 냉각 시간 지연으로도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비냉각 센서라면 곧바로 켜서 대응할 수 있으니 값어치는 훨씬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이 이처럼 원천 기술을 확보하자 주변국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과거에는 해외의 눈치를 봐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 기술로 역으로 시장을 주도하거나 최소한 굴욕적인 협상 조건을 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야간 투시경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미국과 프랑스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개발비와 시간을 투자해 겨우 쌓아올린 세계 최고 수준의 열영상 장치 시장이 한순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대 과장이 아닌 게 이제 한국 방사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광학 센서 자리까지 이뤄낸다면 경쟁력은 말 그대로 한층 강력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신속하고 정확한 타격 능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면서 한국산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 플러스 빠른 납기라는 이미지가 굳어졌기 때문에 첨단 센서까지 함께 수출할 수 있다면 많은 고객국들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센서는 전투기나 공격 헬기에 장착되는 고성능 IRST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만 독점적으로 개발하던 영역에 한국이 충분히 뛰어들 발판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연구 성과가 연구실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방산 무기에 적용될 수 있느냐인데요. 다행히도 군 당국과 기업은 이미 빠른 상용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가
국내 여러 방산업체와 접촉하고 있고 여러 소자 제조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화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고성능 센서를 무기 체계에 즉시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번 콜로이드 양자점 기반 적외선 센서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연구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센서 광학 분야에서 후발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나아가 방산 자립의 핵심 중 하나인 실전 운용 가능한 비냉각 고감도 센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해외 기술 압박과 수출 통제를 뚫고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실제 야간 투시경, 열영상 표적 탐색기, 장갑차와 전차용 관측 장비, 무인기 정찰 시스템, 미사일 시커 등 전방위로 적용된다면 우리 방산업계가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시장은 매우 넓어지게 되는데요. 수십 년 동안 전통적으로 몇몇 서방 국가가 꽉 쥐고 있던 광학 센서 독과점을 과감히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카이스트의 이번 연구가 지닌 의미는 가히 혁명을 넘어 우리 방산의 새로운 도약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방산 수출 세계 빅4가 아니라 그 위도 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